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투톱이 살아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 시장 3% 넘게 급등했고요. 오랜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쉴 틈 없이 올라왔던 코스닥은 일부 쉬어가는 흐름 연출됐고요. 특히 강했던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애프터에서는 어떻게 끝났냐면요. 오늘 오후 12시 14분에 정확하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나란히 일종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밀렸었는데 애프터에서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7.7%, SK 하이닉스는 6.7%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 이 시간에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아마 삼성전자가 1년에 200조 원, SK 하이닉스는 100조 원 규모로 주주 환원을 발표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또 이제 곧 발표되는 CPI도 예상을 하회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미증시, 나스닥 선물지수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지금 매기가 강하게 쏠리는 가운데 이러한 훈풍이 내일장에도 연결이 되는지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또 알테오젠과 HLB 딱 이 바이오 종목만 오늘 코스닥에서 좀 매물 출회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다른 타 섹터들도 많이 오른 섹터와 종목에 한해서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 바이오 쪽은 유독 그런 차익 매물 출회 흐름이 강했다라는 점이 특징이었고 에코프로 형즈 살아남았고 로봇주에서도 레인보 로보틱스가 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 포트 보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요, 비중을 축소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했으면 정말 배 아팠을 뻔했어요. 이 주주 환원 정책이 만약에 이번 주 내로 나온다면 삼성전자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업계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메모리 공급 부족 이슈예요. 이 메모리 공급 부족 이슈에다가 지금 이 반도체 그 1선 밸류체인뿐만이 아니라 2선, 3선 밸류체인까지 전부 다 장기 공급 계약 체계로 바뀌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말 당분간은 계속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확실하죠? 여기 수급마저 회복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외국인 많이 들어왔습니다. 애프터에서 0.98% 상승했습니다. 제 포트 지금 계속 또 빨간불 많이 켜지고 있는데 SPG가 33% 상승, 추가 매수한 대한광통신도 12.5% 현재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전력설비도 좋았습니다. 수주 계속 가이던스 상향되고 있습니다. 8% 상승, 또 이번 주에 담았던 리가캠 바이오도 2.7%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 마이너스 기록한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규 매수한 종목이 앱클론인데 아무래도 좀 바이오가 오늘 좀 많이 부진했다 보니까 마이너스 3.4%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들고 왔던 달바 글로벌을 충동 매수 해버렸어요. 제가 비중을 8%나 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화장품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더 날아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뭐 코스맥스도 그렇고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도 대거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달바 글로벌은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적이 발표가 되고 컨퍼런스 콜까지 열리기 때문에 그 실적 플레이를 해보려고 오늘 좀 담은 경향이 있습니다. 7.5%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 있지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좀 홀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종목 10가지가 꽉 찼기 때문에 제가 포트 한번 정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는 좀 익절하는 전략을 취해보도록 할게요. 수익스 시선 확인합니다. 오늘장 저의 시선은 잠깐 돌아온 외국인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잠깐 돌아온 것일지, 이제부터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일지 함께 알아보시죠. 시선 강탈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시장이 연출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량 순매수했다라는 건데, 자, 이쯤 돼서 본격적인 반등의 신호탄이 나온 걸지 오늘은 서재용, 김진만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삼전 닉스가 급등을 해주면서 많은 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손실을 줄이거나 혹은 수익이 더 커지거나 그렇게 포트가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 이야기 잠시 뒤에 하고 일단 제 포트에서 제가 신규 매수한 달바글로벌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게 화장품주가 너무 지금 좋아요. 수급이 일단 잘 붙고 실적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박자가 맞춰지고 있는데, 달바글로벌이 내일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예요. 실적 나와서 만약에 급등하면 그때 팔자, 이런 전략이거든요. 서재용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다 슈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API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실적 발표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지만 세론이 나온 모습이었지만요. 그래도 다시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달바글로벌이 슈팅이 나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보시고, 나중에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세론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슈팅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보면 내일 실적 발표하자마자 슈팅이 아니라 바로 뭐 세론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이라면 차라리 오히려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 홀딩 관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바글로벌뿐만 아니라 뭐 APR, 달바글로벌, 코스맥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콜마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게 계속 K뷰티가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조정이 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조정이 오면 그때는 비중 확대 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나오면 팔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달바글로벌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적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시죠. 다음은 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정부 측에서 호남팹 빨리 건설해라, 빨리 좀 추진해라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나날이 상한가를 가고 있는 이 건설 테마주입니다. 뭐 테마주라서 사실은 저는 접근하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나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기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홀짝 게임에 들어갔죠. 뭐 어떤 밸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보다는 그냥 이제 딱 그 날 잡아서 적당한 저점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여부가 시초가에서 갭상승을 해서 그 갭상승에서 이탈하는지 여부가 좀 체크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자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CPI 관련돼서 뭐 괜찮은 지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마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남아토건이나 금호건설 같은 종목들, 특히 이제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설주들이 하단에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직전 고점까지는 탈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돌파가 나오려면은 뭐 엄청난 우주의 기운이 몰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 정도까지 해서 상한가 내일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홀드, 아니면은 기존의 보유자 영역 혹은 이제 갖고 여기서 신규 매수를 너무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일 시초가 정도에 한번 잠깐 붙었다가 5% 정도 이제 기대 목표가를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뭐 수급 자체는 괜찮은데 테마 자체가 일단은 뭐 뺏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셔라. 이제 기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물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자, 저희 섹터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저희는 에너지 안에서 원전 섹터를 볼 겁니다. 서재용 의원님께서 원전 섹터를 들고 와 주셨는데, 원전 보시면 오늘 전선, 전기 쪽 오늘 강하게 올랐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대장주인데 오늘 3% 정도의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원전이 사실은 최근 시장 흐름에
좀 대비해서는 조용한 것 같아요. 네. 조용할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이 섹터를 좀 미리 선점해 놔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주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초기에는 태양광 위주로 신재생 중에서도 태양광 위주로만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풍력이나 아니면 원전 같은 경우는 좀 뒤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태양광만 독주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게 또 태양광이고 금리에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게 태양광이고 거기다 또 중국에 대한 태양광 규제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맞물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좀 안 그래도 부족한 수급 내에서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못 갔었던 게 금이랑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원전이나 아니면 풍력이나 이런 좀 큰 많은 돈이 필요한 자금 조달에 좀 금리 인상이 되면 불리한 이런 쪽은 못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섹터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다른 섹터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섹터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원전 쪽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장주 위주로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집중해서 원전주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빠르게 지금 뭐 70불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80불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에너지 섹터, 특히나 전기 부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쇼티지는 지금은 메모리 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력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원전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사실 원전을 계속 짓는 트렌드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호남팹 건설을 위해서 원전 시설도 더 많이 짓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공장 굴러가려면 이 반도체 전기 그리고 이 용수가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김진만 위원님께서 오늘 섹터를 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가장 궁금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대량 순매수해줬는데 이게 본격 매수 시작인 것인가 아니면 저희 8월 초에 한번 7월 말이었나요? 상한가 막 갔었잖아요. 그때처럼 약간 단발 수급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연속적일 것이다 아니면 단발적일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7월 31일이죠. 저도 이제 그날을 기억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상한가 갔었는데 사실 그날은 조금 수급적인 부분들에 좀 이제 오버슈팅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일주일이 지나고 지금 2주차에 들어서서 그런 어느 정도 하단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조금 바람이 바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낮에는 또 덥긴 한데 이제 아침이랑 저녁쯤 되면 또 바람이 좀 가을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반도체 쪽 보시게 되면은 실적 발표가 대부분 칩메이커들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실적 발표가 끝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지급 보증에 대한 이야기, 거기다 신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가 뭐 지급 보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미국 쪽도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뭐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짓고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을 뽑아내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론도 모두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국내 쪽에서 조금 더 영향을 받으려고 하면은 주주환원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제 주주환원책에 대해서 명확히 잉여 현금에 대해서 50%를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자회사 IPO 등을 통해서 주주 환원체에 위배되는 그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일부 들리는 이야기로는 8월 말에 관련된 또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제 매크로 이슈들도 조금 잠재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이제 서정 위원님께서 코멘트 주셨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참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인상 확률이 확 줄어들고 있는 상황.
상황, 그다음에 이제 한 15분 정도 뒤에 발표될 CPI까지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서 금리 동결, 그다음에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하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사이클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레버리지 정리로 인해서 줄어든 변동성이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더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다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이슈도 이제 1,4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더 급속하게 빠질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K 변동성 지수죠. K 코스피 빅스 지수도 꽤나 이제 많이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매크로 이슈를 뒤로 한 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해봐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더해서 증설 사이클이 이어지기 때문에 코스닥 승강제까지 더해서 코스닥 소부장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 환원 규모가 만약에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적다,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주주 환원책에 대한 규모는 이제 잉여 현금의 50%라고 삼성전자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뭐 이제 정확한 수치를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약간 이제 요즘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오는 게 1년에 200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기준에서 200 정도. 왜냐하면 분기별로 100조를 벌어들인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4개 분기면 400조고 뭐 잉여 현금 다 떼고 나면 한 180조에서 200조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주 환원책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조금 더 환호를 할 수 있다는 점,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하이닉스가 지금 못난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도 주주에 조금 만족시킬 만한 그런 액션들이 나오게 된다면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순풍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하이닉스는 사실 불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해소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감 가져도 좋다. 주주 환원 모멘텀이 삼성 닉스를 다시 상방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시죠. 이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용 의원님의 상승률 탑5 있고요. GS건설이 1등입니다. GS건설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 저희 매수 타점도 좀 좋았어요. 그래서 최고가 기준 이제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고, 셀트리온도 좀 더 보자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급등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계속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IG 그 DNA를 볼 건데요. LIG DNA가 오늘 아침에 좀 떨어지다가 다시 3%로 말아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아무래도 수주 소식이 있을 것이고 또 천궁2에 대한 이슈가 오늘 또 뉴스로 좀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홀딩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 궁금하고, 만약에 자리가 좋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요? 네, 우선 지금 자리는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반등 초입 구간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산은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소외된, 사실상 올라온 게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이고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50%까지도 빠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종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종전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종전만 되고 나면 이제 그동안 밀렸던 수주들이 이어지면서 하반기는 이런 수주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방산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부족한 거는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소식이 지금 끊겼다라는 거, 이게 가장 일단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에 수주가 이제 끊겼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점 대비해서 다 30% 50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뭐 하나 시스템이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아니면 뭐 지금 현대 롯데미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장주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바닥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확대, 홀딩 관점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중 확대 혹은 홀딩 관점 유지하자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SK 이터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세 속에서 SK 이터닉스도 7월 말까지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올해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사모펀드인 KKR이 이 JV를 설립하면서 이터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고점 대비해서
반절 정도, 한 30% 정도 밀린 상태예요. 뭐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됩니까? 네, 우선 일단 최근에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좀 많이 급등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혼합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 그런 이슈, 거기다 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맞물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단기간에 이제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나오고 그리고 지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도 80불 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유가도 빠르게 안정되기는 힘들다라고 계산을 하면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전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신재생 쪽이고요. 이터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쪽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원전 쪽도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8만 원 라인까지는 다시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5만 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홀딩 관점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만 원으로 목표가 조정해 주셨고 이 7월 달에 시장이 많이 어려웠을 때 또 조금 어두운 시장 속에서 좀 빛났던 종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SK 이터닉스로 저희 단기간 안에 67%까지 상승 확보했던 종목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진만 위원님의 상승률 탑5 보겠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 공략한 종목들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아웃퍼폼한 종목입니다. 최고가 기준 38% 상승 기록했고 파이nem텍도 말씀 주시고 나서 바로 좀 급등을 했어요. 아무래도 아이폰 폴더블 그리고 갤럭시 폴드 8도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매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높고 인기가 절정이거든요. 그래서 파이nem텍 더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는 소멸했습니다. 일단은 폴드가 이제 정식 오픈을 했고 이제 판매량들이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뭐 장이 좋으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사전 예약부터 해서 월요일 날, 즉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단기 시세는 분출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길게 봐도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일단 갤럭시 폴드 8이 이례적으로 증산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계속 저조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뒤로 한 채 갤럭시 폴드 8이 증설해서 아마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아마 관련주들이 한두 번 정도 시장이 워낙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도 이제 좀 다뤄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9월에서 10월에 있을 이슈죠. 아이폰 폴더블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폴더블 관련된 밸류 체인 중에 그래도 애플향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인증받은 기업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파이nem텍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는 9,000원에서 10,000원대에서 마무리. 여기서 길게 보실 분들께서는 이제 9월에 있을 아이폰 관련된 이슈까지 끌고 가시면은 한 12,000원 정도 라인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뤄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이슈는 마무리로 한 채도 순환매니까 또 이런 분은 짧게 보고 넘겨도 되고 나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9월 정도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 다만 길게 보실 분들은 10,000원 돌파 구간까지도 참고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다음은 TC 머티리얼즈입니다. 전력전선으로 가져와 주셨죠. 네. 그때 가져와 주셨을 당시에 단기로 보자라고 하셨었는데요. 바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다시 봐야 됩니까? 네, 사실 7월에는 뭐 어떤 종목이 다 그냥 부셔졌었던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이제 만약에 관련돼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께 한번 코멘트 드리고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전선 쪽 한번 보고 계신 분들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봤었을 때 또 우리가 아는 그 순환매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력 쪽, 변압기 쪽 오르면은 전선 쪽 오르고 그다음에 전선 쪽 오르면은 또 뭐 태양광, ESS, 신재생 쪽 오르는 우리가 알던 그 사이클들이 또 한 번 다시 오는 그런 상황에서 자리 이쁘게 만들거나 혹은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아마 다시 한번 기지개를 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TC 머터리얼즈가 이제 뭐 전선, 변압기, 그다음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 이제 전력망, 변압기 밸류 체인들에 뭐 엮여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딱 6,000원, 즉 이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매물대 라인들을 이제 요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시세가 붙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매물 소화 1차로 했고 내일 시장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은 뭐 7,000원, 8,000원까지 움직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새로운 전력 변압 혹은 이제 전력 관련주들 시장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TC 머터리얼즈가 여러분들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관심 가져보자.
지켜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이렇게 AS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오늘 어떤 관심주 가져오셨는지 궁금하시죠? 서재웅 위원님은 원전 대장주 들고 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대장주를 집중 공략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42% 정도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에 비해서 일단 원전 쪽은 사실상 아직 올라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 사실상 이제 대미 투자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원자로 쪽, 그다음에 증기 발생기 쪽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 닌톤,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테멜린 3,4호기, 그다음에 튀르키예까지 해서 대형 원전에 대한 이제 기자재 수주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형 원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이 원전 쪽에서는 수주가 별로 나오지 않고 가스터빈 쪽에서 많이 나왔지만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SMR에 대한 부분은 뭐 테라파워나 아니면 뭐 뉴스케일이나 아니면 사실상 뭐 엑스에너지 이런 쪽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SMR 관련해서도 이제 수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SMR 이런 모듈에 대한 부분도 대량 생산 체제로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28년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생산이 본격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 성장 동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을 바탕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 대비해서 이제 좀 올라온 상태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9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74,4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97,000원 이야기 해주셨어요. 김진만 위원님께서는 디자인하우스 종목이네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최근에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파운드리 쪽 흑자가 굉장히 근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죠. 뭐 디램, 뭐 낸드 쪽 물론 봐야 됩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테마주 형성을 보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디자인하우스 쪽인 가온 칩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수율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여서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물량이 많아지면은 이 공장을 돌림으로써 수율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고객도 없어서 공장이 놀았던 반면에 지금은 그래도 이제 디램과 낸드 쪽 계속적으로 좀 끼워 팔기식으로 이제 조금씩 규모를 늘리더니 최근에 수율이 급상승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HBM 관련된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TSMC의 베이직 다이를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HBM3를 만드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쓸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HBM 시장이 아마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 디자인하우스 쪽이 조금 더 이슈를 몰이를 강하게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유일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된 이력이 있어서 뭐 노타라든가 세미파이브 혹은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서 눈이 보여지고 있는 만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최근에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졌다라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6만 저는 1차 손절가로는 4만 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한번 파운드리 쪽에 흑자를 기대하면서 가온칩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번 편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은 가온칩스였고요. 목표 주가는 65,000원입니다. 삼성전자 쪽의 파트너 기업이고 저도 이제 삼성전자향 밸류체인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엑시콘이라는 종목이고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 환원 기대감이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삼성전자향 반도체 소부장으로 엑시콘을 들고 와봤고 검사장 장비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활발하게 또 HBM을 만들다 보니까 엑시콘도 같이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기관 순매수 3거래일째 좀 들어오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오늘 계속 바닥에서 차곡차곡 좀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엑시콘 어떨까 하고 들고 와봤는데요. 김진만 위원님께 간단하게 멘트 들어볼게요. 네, 저도 CXL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었죠. 이제 엑시콘, 네오셈 둘 중에 저도 고민하다가 이제 네. 이제 가온칩스 쪽으로 틀어서 갖고 왔는데 좋습니다. 이제 CXL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엑시콘, 네오셈 두 종목
종목 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장이 좀 안정화되면 하나씩 매력도가 있는 섹터, 반도체 섹터 안에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멘트 받아봤고요. 무료 공개 방송 있습니다. 서재호 의원님 오늘 주제가요. 3전 닉스와 함께 집중해야 할 주도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뭐 3전 닉스가 가면 다른 섹터가 안 가고 그다음에 3전 닉스가 안 가면 다른 섹터가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전 닉스를 한쪽에 들고 있고 나머지 한쪽에 어떤 종목들을 들고 있어야지 순환매 장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에 개설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임광빈 위원님과 함께 할 겁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 임광빈입니다. 아까 전에 지금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죠. CPI에서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우리 CPI는 3.4% 예상대로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CPI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가 되겠습니다. 코어 CPI 관련된 내용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선은 화면을 전환해서 오늘 시장을 정리하고 또 내일장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인데요. 자, 오늘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차트에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여기 잘 봐주세요. 자, 여기에 이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이 처음으로 7월 달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요. 7월 달 주식시장이 첫 거래가 딱 되자마자 21선이 깨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7월 달 첫 거래거든요. 7월 달이 첫 거래가 되면서 21선이 깨집니다. 그리고 캔들이 21선 아래쪽에 계속 머물렀던 때가 어제까지 때였고요. 오늘 드디어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7월 31일 날 바닥을 찍었고 시장의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시그널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주식시장 7월 이후 처음으로 21선이 돌파했고 이 시장을 삼성전자가 캐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월요일 날 TV방송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8월 달 핵심 주식은 삼성전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코스닥에 있는 자금이 삼성전자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쪽으로 돈이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둔화되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시장의 핵심인데요. 그러면 내일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그러면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게 되면요. 일단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목이 말라있는 시장입니다. 악재보다는 호재가 나왔을 때, 뭔가 기대감이 살아날 때 주식이 다시 오를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주식시장,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의 규모와 9월 달에 패드워치의 금리 인상의 확률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죽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스퀘어 등과 같은 주식들이 올랐다라고 해서 코스닥이 죽었느냐? 아니죠. 코스닥이 죽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요, 7월달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컸던 시장이라면 이제는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이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코스피 F4 주식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에 이 F4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 어떤 주식들을 보냐면요. 이전에도 반도체, 전력, 전선, 로봇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광통신 기업입니다. 자, 우리 코스닥 주식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시면 되냐면 단타를 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굉장히 속상하셨던 투자자님들도 계시죠. 네. 아니, 반도체 주식이 전망이 안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이닉스 주식 떨어질 때 매도 리포트도 막 나오고요. 외국계에서. 또 요즘에 뉴스 보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뉴스를 보시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시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같은 이 반도체 기업들이 네, 국민주지 않습니까? 이 주식들 현재 오늘은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또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는 지난 7월 말에 또 8월에 이 주식들이 움직임이 둔화가 되니까 매도를 정리를 하시고 매도하신 투자자님들도 계시죠. 저는 그 투자자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잘하셨습니다. 왜 잘하신 거냐면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으면 주식을 매도를 하셨겠어요.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주식을 매도를 하셨겠습니까? 정말 잘하신 겁니다. 주식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마음이 힘든 거, 정신이 힘든 거,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 주식을 털어내서 금전적 손실은 있으셨겠지만 마음적으로 네, 불안하시고 또 힘들게 했었던 그런 것들을 제거하심으로써 속 시원하다고 하신다면 잘하신 겁니다. 왜냐면요, 그 현금 가지고 코스닥의 시장들, 종목들 트레이딩 하시면 되잖아요. 또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기분이 좋았던 투자자님들도 계시겠지만 6월달, 7월달에 반도체 주식들이 크게 상승할 때 그때 이제 반도체 주식을 매수하신 투자자님들은 또 계좌를 보시면서 이거 오르긴 올랐는데 이거 도저히 이 손실이 눈에 보이게 줄어들질 않네. 언제쯤 올라가나? 또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낙폭과대고 저평가됐다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도 누차 많이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주식을 매도하신 투자자님들 다시 들어갈까요? 다시 들어가고 싶으신 투자자님들은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있어요. 상처받았던 주식을 다시 들어가면 거기서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 또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차라리 보내주세요. 그냥 다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쳐다보고 싶다고 결심하신 투자자님들께서는요. 그 결심 마음 변치 마시고 지금 삼전하이닉스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삼전하이닉스도 오르지만 코스닥 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주식들 매매하시면 되니까 반도체 상승을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아쉬움을 털어내시고 단기 트레이딩, 반도체 쪽에 코스닥 쪽에서의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직도 이 주식들이 오늘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우리 투자자님들의 계좌가 좋아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식이 이만큼 올랐는데 이게 많이 오른 거냐? 아니에요. 우리 투자자님들 매수하신 가격을 생각을 해본다면 8,000포인트, 9,000포인트대 시장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야지 속 시원한 반등이 나오게 되죠. 자,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잘 참으셨던 대로 조금 더 참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 가만히 시장을 쳐다만 보시지 마시고 현금이 없으신 투자자님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SK스퀘어나 삼성전기 같은 또 현대차 같은 종목들의 매수를 많이 하신 투자자님들은 그 종목들에서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 자금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주식을 트레이딩을 하세요. 자, 그렇게 다음 AS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어떤 주식들이 잘 오르게 되냐면 차트가 미인 차트가 아닌 주식들이 오르게 됩니다. 자, 코리아 서킷 보시면요, 전혀 미인 차트가 아니에요. 제가 흔히 TV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인 차트를 공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면서 정배우 우상향 신고가 주식을 공략을 말씀을 드리죠. 근데 코리아 서킷을 보시면요, 역배열에 차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주식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요, 못생긴 차트의 주식들이 올라가요. 자, 이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제가 그동안 미인 형태라고 말씀드렸던 것과는 반대입니다. 미인은 정배열 우상향의 신고가로 가는데 이 주식은 역배열이 되고 21선이 깨지고 70%가 떨어졌습니다. 시장 때문에요. 근데 시장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못생겼던 게 서서히 예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요, 못생긴 종목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주식은 원래 못생기지 않았어요. 미인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막 38도, 40도씩 나면 화장해도 잘 안 먹잖아요. 미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지금 그런 주식들 많습니다. 우리 주식들이 다 미인 주식, 미남 주식들인데요. 엄청 많이 아팠어요. 6월달, 7월달에. 그러면서 서서히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차트만 보면은 못생겼죠. 예쁘지 않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동반 상승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는 7만 원 돌파를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대원전선인데요. 대원전선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대원전선이 16,000원을 올라갔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반기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주식이 시간의 단일가로 급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내일 주식시장에서의 대원전선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원전선의 이 상승은 프로그램 매수세에 의해서 올랐는데 만약에 내일 프로그램이 개파락에 썼을 때 던진다면 대원전선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흐름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내일 실시간 상황 대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내일 실시간 상황 대응. 내일 제가 장중에요, 7시 50분부터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장 마감까지 공개 방송하니까 대원전선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유망주 그리고 내일장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 현재 실시간으로 제가 휴대폰을 우리 시청자님들 잠시 실례를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을 현재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흐름 좋습니다. 우리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도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29,900포인트 같고 야간 선물도 1.8%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시간의 단일가로 시간외로 우리 미국 주식들 상장한 주식들 보면요. 반도체 주식들이 아무래도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샌디스크도 5%대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대, 하이닉스도 4% 상승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가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네, 미국의 국채금리인데요. 오늘 이제 국채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국채금리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장에 들어가서 10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장에 들어가서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겠고요. 내일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면 반도체가 또 이어서 상승하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10시부터죠. 10시부터 공개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공개 방송을 할 때 미국 시장이 본장이 열리게 됩니다. 네, 아래 하단에 자막이 나가게 되죠. 자,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이 있고요. 이 공개 방송할 때
저녁 10시 30분 지나는 그 시점에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서 또 실시간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미증시가 상승할 시와 또 미증시가 부진할 때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미증시가 상승하면 오늘의 반도체 상승이 내일도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내일도 반도체 상승이 오늘처럼 이어지게 되면 어떤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냐면요. 코스닥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될 겁니다.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주식들이 오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갑작스럽게 미국 시장에서 뭐 꺾인다든지 장중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내일 대체거래소에서 코스닥에 로봇 주식이 올라갈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가 있는데요. 제가 반도체, 전선, 로봇 이 섹터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그동안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이 구간대에서도 지수가 나중에 반등할 때 이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반도체, 전선, 로봇 주식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로봇 주식도 또 많이 오른 상황에서 로봇 주식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종목들로 그 자금이 어디로 가냐면 코스닥에 광통신 관련된 주식입니다. 자, 광통신 관련된 주식들 몇 개만 보겠습니다. 화면을 볼게요. 첫 번째는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주식입니다. 이 광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GPU, 엔비디아의 이제 고성능 GPU가 AI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에 결합이 돼서 열심히 수행을 할 때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발열과 또 속도를 기존의 구리선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빛으로 광통신을 통해서 케이블선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통신 주식들이 3월, 4월, 5월에 급등하게 되는데요. 자, 2달간 주식이 급락을 했습니다. 대한광통신 첫 번째 광통신 관련된 주식이고요. 두 번째는 광전자라고 하는 주식이 있고 세 번째는 빛샘전자라고 하는 주식과 빛과 전자라고 하는 주식까지 코스닥 종목들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요. 제가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리는 주식은 이 앞에서의 주식들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추세가 전환이 된 낙폭과대 반도체 주식입니다. 바로 두산 테스나라고 하는 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전에 코리아 서킷가 상승한 거 보셨죠? 마찬가지로 두산 테스나도 삼성전자 상승 수혜 반도체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그 웨이퍼 테스트를 두산 테스나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상승은 곧 두산 테스나의 주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고점 대비 50% 이상 급락했는데 올해 흑자 전환에 다시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산 테스나 주식이 많이 빠졌죠? 19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오늘 종가가 8만 원입니다. 아직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으니까요. 충분히 공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0만 8천 원, 손절 가격은 6만 8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강의 잘 들었고 이제 내일장 전략이 CPI를 주시한 이 미증시에 좀 훈풍이 좀 불어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증시 좋은데 내일장 상승 기대하실까요? 내일장에 주식이 갭 상승이 나왔다 떨어진다 해도 다음 주에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지금은 높습니다. 미국의 8월 달에 나스닥의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지금은 코스피 주식들을 중장기 투자 저가 매수하시면서 또 코스닥에 매일 단타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장세입니다. 저녁 10시와 내일 7시 50분, 오전 7시 50분부터
장 마감까지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2타임 예정되어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선택할 종목은요. 일단 다 너무 좋아 보여서요. 내일장 흐름 보면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종목은 반도체 종목들이에요. 가온칩스, 엑시콘, 두산 테스나 이렇게 흐름 보고 한번 포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선 강탈 저희 내일 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